매년 이제 나이는 먹어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창의적이지 않고 조금 내가 트렌드에 뒤처지고 이러진 않을까? 뭐 내가 언제 대기업 생활을 해봤어. 뭘 알아. 거기 갔더니 다들 어려운 말 쓰고 나랑은 다르구나. 너무 똑똑한 사람 너무 많아. 이러고 나서 에라 모르겠다. 일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하니까 저도 여기 디자인 하셔서 아시겠지만 와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펑 나면 어딘가에 다 있잖아요. 그죠? 네. 와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했겠지라고 하지만 비껴나갈 수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있다는 거를 알아. 그러니까 남다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전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걸 많이 보긴 봐요. 근데 남다른 생각을 하려면 이게 또 강박이기도 한데 남이 한 걸 열심히 보고 나서 따라하지 않는 태도인 것 같아. 좋은 걸 보면 다 따라하고 싶잖아요. 네, 그쵸. 심지어 여기 이제 드로우앤드로 보면 되게 이쁘잖아. 누군가 이걸 보고 야 이런 거 이쁘게 하고 싶고 막 테이블 이런 세팅 따라하고 싶단 말이에요. 좋으니까. 근데 따라한 마음을 갖되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안 해야 되는 거 하나는 아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훈련도 하고 디자이너들한테 얘기해요. 리서치 많이 하는데 압도당하지 마. 그럼 결국에는 뭘 보게 되냐면요. 내 안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온갖 좋은 것들은 내 바깥에 있거든요. 안 따라하려면 내 안에 걸 봐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엉성하고 대부분 그지 같고 불완전해요. 사실 그걸로 시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딴 거 보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그래서 젊은 시절에 훈련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남의 거 보고 이거 좋은데 해서 짜깁기 해서 하면 나중에 그 힘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제서야 보다 자기 개발 열심히 한 다음에 이제 나답게 해야지. 근데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남들과 겹치지 않는 그 리서치를 하려면 도서관에 들어가서 안 볼 것만 같은 곳에 가요. 그럼 대부분 1930년대, 40년대 낡은 책의 어떤 기퉁에 있는 막 이상한 걸 딱 봐. 그러면 우와 되게 새롭거든요. 베껴. 아무도 모르겠지? 근데 결국 들키거든요. 전 들켜봐서 그 느낌을 알아요. 야, 숨을 수가 없구나. 이걸 어떻게 알아냈지? 결국에는 들켜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새롭지만 누군가에겐 그게 달고 다른 거라는 얘기겠죠. 이걸 어떻게 안 걸리고 할 수 있지? 라고 하니까 표면적인 때깔보다는 그걸 만들었었던 어떤 이유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겠구나. 나는 그럼 이럴 수밖에 없는 건가? 라고 하면서 그때 막 해서 보면 어설픈 게 나와. 그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설픈 거가 나왔을 때 이게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것 같기도 했을 때 그때가 이제 힘을 모으는 때인 것 같아요.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번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망쳐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딱 났을 때 스스로가 아는 것 같아. 야, 이건 내 거다. 그때 별거 아니네. 근데 되게 어렵다. 내 거 그냥 하면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 막 좋은 거 봤을 때 나도 내 거 하나 정도 있어 라고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저항하는 거?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리서치 할 때 뭐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디자이너일 때도 우리 브랜드면 이렇게 했겠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거 거는 딱이다.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명확하니까 우리 브랜드였으면 이걸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그럼 나도 나 스스로를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면 드로앤드루는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 컨텐츠를 야, 되게 훌륭해.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 야, 그러네. 저 이따 시켜주시는 거.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저희 회사 면접하러 오는 그 크리에이터들한테 항상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회사 들어오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알겠어요. 그리고 다들 너무 좋대. 다 좋으니까 지원했겠지. 그리고 지원하는데 여기 되게 구려요 이러고 온 사람 없잖아. 그래도 당신이 보기에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방금 드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똑같아. 이게 아무리 좋아도 당신 같으면 바꿀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아니요, 다 좋아요. 배민 최고 이러면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세상에. 나는 내가 아무리 애플 나이키 좋아도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가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왜 못하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많은데 그쵸? 브랜드 같은 거 되게 만들어서 잘 되시는 분들 다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건 이걸 안 만들더라고요. 내가 만들어서 성공해. 보통 내가 이거 클라이밍 너무 좋아하는데 환경 파괴 안 하는 이게 없을까? 없어. 내가 만들어서 판타고 이런 식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그 나의 사상과 가치관, 뭐 생각 이런 것들이 섞여졌을 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진짜 재밌거든요. 이 사람은 뭔가 일을 할 때 내가 배울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같이 일하고 싶고 어떤 아이디어를 낼 때 그 아이디어들은 좋으냐 안 좋으냐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다 그지 같거든요. 원래 아이디어는 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그지 같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뭐 될 때 사실은 되게 흥미로운 게 그때부터 생기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이디어를 던질 때 그지 같은 아이디어를 스스로 알거든요.
그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봐요. 그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행동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듣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고, 저 같은 이제 꼰대 같은 관료들이 그런 이상한 그지 같은 아이디어가 나와도 와우 좋은데? 라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자연스럽게 얘기해도 예를 들어 저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기를 못 한다면 망한 조직이겠죠. 그리고 저도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 실수도 많이 해왔고. 우선 던져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막 그냥 아이디어 있을 때 저희 팀원들 눈치 안 보게 막 던져.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 막 근데 던지다 보면 한두 달? 길게는 한 6개월 뒤에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시작된 결과물. 맞아요. 그리고 아이디어라는 게 계속 생각나면 그게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 맞아. 아이디어는 가루 같은 거라서 이것이 좋냐 안 좋냐를 알 수가 없어요. 얘 연결이 돼야지 이렇게 딱 좋은 게 나오니까. 말로 하기 힘든 친구들은 글로 써야 되고, 또 글로도 힘들면 뭐 그림을 그려서라도 해야 되고, 어쨌든 그 사람이 고유의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쓸어 모으면 되거든요. 야, 이거 더 하면 재밌겠다, 이거 하면 재밌겠다, 잘 되겠다 하면 이렇게 여러 덩어리가 되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제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아 이건 분명히 내가 방금 떠오른 게 아니라 내 여기에 막 이것저것 이거 모여있던 게 그냥 하나 딱 연결되는 순간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딱 캐치하는 순간 적어 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거는 저 자신을 믿는 거죠. 아 내가 괜히 떠오른 게 아닐 거다. 이 아이디어는 이게 뭔가 있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냥 그걸 믿기로 했어요. 아 이건 좋은 아이디어다. 평소에 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사랑하는, 믿기로 했다고 하는 그게 되게 이렇게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동력이네요. 네, 네.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훌륭한 재산이야. 그동안 그냥 그러다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좀 이게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맞아요. 전 진짜 자신감보다 자존감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맞아, 확실하게 그런 것 같아. 그런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딱 좋은 거를 해야지 이런 것보다 막 그런 거 떠오를 때마다 되게 뱉어보고 어려우면 글 써보고. 근데 그런 거 얘기했을 때 여기 PD님이 지지를 해줄 거 아니에요. 안 해줄 때도 있어요. 되게 솔직히. 아, 그래요? 약간, 그러니까 그건 좀 아니에요라고 말은 안 하지만 약간 네? 근데 아니요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막 귀엽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죠? 기분 안 나쁘게. 그죠? 기분 안 나쁘게. 그러니까, 그럼 제가 그게 중요하네. 설득을 해요. 그러면은 성식 PD 설득 당해. 맞아. 훌륭하시네. 저는 기분 나쁘게 얘기하고 옛날에 하도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사실 부끄러워요. 상대방을 이렇게 기분 안 나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인격이 덜 돼가지고. 아니 저도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지금 한 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게 진실된 거예요? 아니면 농담이에요? 진실 반 농담 반이야. 그런 거 좋다. 저는 사실 디자이너뿐만 아니고 지금 크리에이터로 일하지만 매년 이제 나이는 먹어가고 이제 새로운 디자이너들이 생기고 새로운 크리에이터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런 막연한 두려움 있잖아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창의적이지 않고 조금 내가 트렌드에 뒤처지고 이러진 않을까 하는 있을 수 있죠. 기업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점점 그냥 굳어지는 느낌도 든단 말이죠. 근데 굳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번에 말랑말랑 생각법을 쓰셨어요. 내가 어쩌다 그냥 썼어요. 그냥 어쩌다 책이 나와가지고 나도 이런 게 나왔네라고 저도 사실 좀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책을 되게 재밌게 쓰셨더라고요. 수준이 낮아요. 내가 이렇게 글을 잘 쓰거나 이러지 못해서 그냥 쉬워, 수준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나 편하게 쓴다. 아예 처음부터 이제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말랑말랑한 생각이죠. 출판이라는 게 이제 보수적인 세계잖아요. 근데 이게 책뿐만 아니라 제가 2007년도에 큰 대기업이라고 하죠. 큰 회사에 들어가서 그때 일할 때도 사실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를 많이 당했겠어요. 뭐 브랜드를 바꾸래. 도토리 묵 쓰는 그 싸이월드라고 있어요, 그때. 전 사용해 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그 회사에 이제 갔더니 뭐 리브랜딩 하는데 보통 그런 거를 이제 회사에서 일하려면 보고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임원들 사장님 앞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리브랜드 전략 보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 제목이 너무 참 매가리가 없고 제목을 이렇게 한다고 알아듣나 해서 그때 뭐라고 했지? 뭐 말랑말랑 두근두근 쿵쿵 뭐 이렇게 했어요. 제목이 그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대표님은 저를 싫어했어요. 저놈은 유학도 안 갔다 온 놈이 듣보잡 어디 예체능 나부랭이가 와가지고 뭔가 그런 식으로 막 그때 싫어했던 분들이 좀 계셨고 일을 어떻게 하지? 나도 여기 쓰는 사람처럼 영어 써가지고 멋있게 할까? 이게 뭐 스트래티지 뭐 방향성 제고를 위한 또 제고 뭐 고객 차별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에 의한 뭐 막 이런 말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써서 나도 이 회사와 동질된 사원이 될 것인가 하는데 못하겠어요, 그렇게. 그때 2007년도에 그렇게 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그냥 계속 일해보고 싶다. 뭐 못하면 잘리겠지. 그러고 이메일도 그렇게 쓰고 발표도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일이 잘 되니까 안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꽤 오래 다녔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어느 회사를 가든 쉽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책 쓴 거랑 뭐 비슷해요. 근데 그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시선이나 그런 얘기가 있는데도 굽히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해나가는 것도 뭐 성과가 있었으니까 그랬다고 하지만 그 약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너무 이렇게 자기 개발 사정 많이 보고 똑똑해지면 못해요. 뭐 내가 언제 대기업 생활을 해봤어, 뭘 알아. 거기 갔더니 다들 어려운 말 쓰고 나랑은 다르구나, 너무 똑똑한 사람 너무 많아 이러고 나서 에라 모르겠다, 일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하니까 근데 하는 뭐 거겠죠. 어떻게 그렇게 주눅을 안 드셨죠? 그 전에 에이전시 일할 때는 포장을 많이 해야 돼요. 뭐 하나 디자인을 팔아먹으려면 나 어디서 상 받았거든, 나 어디 대학교 나왔거든, 나를 어떻게든지 막 포장해서 전문가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큰 대기업 사실 그게 뭐가 크겠어. 근데 나한테는 컸지. 이제 갔더니 막 저기 뭐 컨설팅에서 맥킨지 출신, 미시간 대학 박사 출신, 나는 예체능 나부랭이에 진짜. 네. 갔더니 뭘 자랑할 게 없는 거야. 끽해봐야 그냥 신토부리 예체능. 네. 약점인죠.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냥 어디 가서 뭐 한명수 뭐 어디 뭐 유학 갔다 왔어? 그러면은 아닙니다, 신토부리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보면 너는 내 미치거든, 너는 그림이다 그려, 뭐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 내가 당당하게 신토부리입니다, 그림 예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아무도 뭐라고 못해. 그럼 남이 생각하고 있는 나의 컴플렉스라고 해야 되나, 나의 민낯을 당당하게 얘기하면 아무도 뭐라고 못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이게 눈에 띄잖아요. 튀겠죠. 눈에 띄잖아요. 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아동용 인형 만드는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준비성이 좀 철저하지 않아서 저도 PPT 이렇게 막 분석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그 회사에서 사람들 오고 그리고 교수님 이렇게 해서 앞에서 PPT를 하라고 했는데 앞에 애들이 무슨 인형 하나 만드는데 뭐 아이의 뭐 심리 분석, 뭐 뇌과학 이런 것까지 가져왔어요, PPT로. 근데 갖고 온 건 요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인형이 왜 필요할까? 저는 어릴 때 인형 안고 자려고 한 거였거든요. 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으려면 이게 원통이 길고 팔이 길면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이 들면 너무 편안하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캐릭터를 쭉 찾아봤어요. 인기 캐릭터 중에 없는 동물을 조합한 거죠. 이상한 미어캣 같은 애를 제가 찾았어요. 근데 미어캣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거기 그 팔을 그냥 길게 만들었어요. 근데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PPT를 5분 만에 저는 어릴 때 안아주는 게 필요했다. 이름도 허그랑 패밀리 Y에서 헉피 뭐 이렇게 지어가지고 했어. 1등 했어요. 이야. 그러니까 애들 막 2~30분 막 PPT하고 교수님 막 졸고 있는데 저는 애들은 안아주는 게 최고라 생각한다. 핵심이네. 네, 전 외동아들이 안아줄 형제가 없었다. 이래서 이렇게 만들었다. 끝! 했는데 1등 했어요. 남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남들이 일단. 안 하니까. 그랬구나. 이 드 선생님의 이 감각은 다 그런 데서부터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쭉 된 거네. 훌륭한 시간이네요. 우리 이렇게 대화 나누니까. 뭔가. 재밌죠? 네. 드 선생님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알겠네.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